이번 주는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말에 전 세계가 주목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소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크립토 전략 비축을 신설하여 솔라나, XRP, 에이다 등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뒤이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을 크립토 전략 비축으로 포함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은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온리 전략 비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 전략 비축을 만들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 행정부가 올바른 비트코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작업 증명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분산 장부를 검증할 수 있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만큼 충분히 지속 가능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데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자산들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X에 올린 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당국이 위믹스나 카이아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시킨다는 말과 다름없이 들렸습니다. 그런 의구심 속에서 트럼프는 3월 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 설립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그가 3월 3일 말했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구분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제목부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 비트코인은 미국의 것이 아닌 글로벌한 탈중앙화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기타 미국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아닌 단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엿볼 수 있어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 개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역사상 해킹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소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미국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략적 이점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상품이나 자산을 생각해보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략 비축유라고 하여 평시에 석유를 비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데요.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석유 가격을 올릴 때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풀어 가격을 낮춘다든지 중동 국가들이 생산량을 늘려 석유 가격을 낮춰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는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미국의 재정적 건전성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부흥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력 산업에서 에너지 공급 과잉을 흡수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수요처로서 비트코인 채굴을 활용하여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충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에만 그치지 않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주장했던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는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전략적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의 힘을 억제하지 않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너무 큰 힘을 가져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인은 그 통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때려잡으면 비트코인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가는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국내 사회에서의 안정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더해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국가는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가장 먼저 범죄 집단을 통해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를 위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란 재무부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맞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라는 의미는 현재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자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국 재무부는 TGA라고 부르는 일반 계좌에서 수천억 달러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연방준비은행 페드에 예치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 지출, 사회보장 혜택 등 정부 운영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현금 규모는 평상시에는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서 현금 보유 규모가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TGA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재무부의 생활비에 가까운 현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활비 목적의 현금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자산으로는 8,133톤의 금이 있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3,500톤을,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 보유 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50톤의 금을 사들인 중국은 현재 약 2,280톤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약 41%라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공론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비축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래의 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 닉슨 선언을 통해 근본위제의 시대를 종료하고 미국의 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달러 중심의 질서를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실천했고, 그 이후 미국은 어떤 자산에도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를 아무런 비용 없이 발행하여 지난 50여 년간 국제 정치와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지된 달러 기반의 시스템은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통해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 국제사회에서의 탈달러 움직임, 그리고 증가하는 금 수요가 미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짐으로써 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탈달러 국가들의 힘을 빼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선점해서 차세대 금융 시스템은 미국이 이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나 부동산, 채권, 정부 효율화 기구를 통해서 절감한 비용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 규모가 금에 비해 비중이 작아 유의미한 수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와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은 어떨까요?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아예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디지털 자산은 팔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비축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예산 중립적으로 추가 비축하는 전략을 세우는 한편, 다른 디지털 자산은 범죄 수단으로 몰수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비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사야 하고 팔지 말아야 하는 것, 다른 디지털 자산은 더 사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언급했던 특정 디지털 자산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가 미국의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크립토 장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와 같은 여러 디지털 자산을 언급한 것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5개를 이야기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와 같은 알트코인들이 반드시 미국의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온리 금융기업 스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시가총액 5위에 포함되어 있던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였고, 지난 7년 동안 XRP가 17%, 이더리움이 223%, 에이다가 73%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 캐시는 86% 하락하면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8년에 비해 580% 상승했고, 상위 5개 디지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2025년 현재 80%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인 시계열을 봤을 때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구분지어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과거 데이터 역시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감히 그 누구도 가볼 엄두를 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행정명령이 나온 다음날 백악관에서는 크립토 서밋을 열어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를 포함한 크립토 업계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 이후 미국 통화감독청 OCC는 해석 지침 1179를 철회했습니다. 통화감독청은 주로 미국의 은행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 지침 1179는 2020년, 2021년에 발표된 해석 지침 1170, 1172, 1174에 대해서 통화감독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었는데요. 이번 크립토 서밋 이후로 통화감독청은 크립토 산업 관련 해석 지침에 대한 시행을 할 때 각 은행들은 반드시 통화감독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석 지침 1170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의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 지침 1172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 지침 1174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드 운영을 통해 직접 검증에 참여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까지 허용한 지침으로 은행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필요한 거래, 수탁, 검증, 그리고 발행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의 범위를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지침들은 해석 지침 1179에 의해서 전통적인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산업 활동 범위에 큰 제약이 있었는데요. 2025년 3월 7일에 발표한 새로운 해석 지침 1183에 의해서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들의 비트코인 수탁을 포함한 비트코인 산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다른 디지털 자산들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노드를 운영할 검증을 한다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 산업을 선도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느린 수준이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도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ETF 도입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이게 한국의 스타일에 맞게 비트코인 온리가 아닌 다른 디지털 자산도 포함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치적 대립과 관계없이 국익을 위해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결국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선점을 했고 우리나라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 걸음씩 비트코인을 향한 올바른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